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0년간의 군 생활을 하였고요. 제대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번의 탈북을 시도한 끝에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착을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이소연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여군들은 자원을 해서 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도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남군이 10년, 여군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부터는 요즘에 여군들도 군대 다 나와라. 왜냐하면 남군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여군들도 의무제로 나와라. 그래서 거의 의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제였습니다. 북한에서 여군으로 간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빽이 있거나 가장 좋은 직종으로 뽑혀가는 이런 형식의 자원제였습니다. 군대로 갔다 그러면 그 집 아버지 뭐 하시냐, 또는 걔 군대 가면 뭔가 이러한 경력을 쌓겠네 라고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군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북한 사회에서 간부로 가기 위한 이러한 징표 중에 하나의 징표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경력이 됩니다. 근데 남성들은 의무제로 누구나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군들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자원이면서 하나의 경력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런데 친구가 군대에 가서 나는 당원이 돼서 온다, 이 말에 갑자기 마음이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하시던 아버지가 백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여군 하게 되면 키나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뒤에 백그라운드, 즉 뭐냐면 아버지나 가족 친척 중에 군인으로 얘를 데려갈 수 있는 백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없다. 그러면 군인들을 모집하는 군사동원부라고 하는 병무청 비슷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돼지 한 마리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 내겠습니다. 대신 우리 딸 군대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군대라는 것을 가기 힘든 것이었어요. 제가 군대 나갔을 때, 자원했을 때에는 여군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긍지감도 있고, 여군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명예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오면요, 가장 또 좋은 것은 여자들은 뭐니 해도 시집 잘 가야 되지 않나요?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다 라고 하면 간부집 아버님들이 눈으로 여겨봅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며느리는 군대 갔다 온 당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간부집에서 자제들이 와서 줄을 섭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의무제로 바뀐 다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대접도 차원이 달라지죠. 북한 여군의 생활은 15년 전과 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원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 군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고 자원을 해서 할 만큼의 뭔가 그 복지 환경 같은 것도 마음에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군대에 가니까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군대 괜히 왔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부대에 들어가서 봤던 여군은 5년, 6년 선배들. 근데 6년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완전 아줌마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늙은 아줌마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을 들고 각진 막 다림질 바짝바짝한 막 이런 막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여군을 상상하고 갔는데 바지 다 기어서 입고 신발 딱 질질 끌고 낫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아줌마를 보니까 내가 군대를 잘못 왔나? 다음날 아침부터 갑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인분푸기부터 시키고 산에 가서 땔감을 해라. 군대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지금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2015년 이후에 지금 입대하는 군인들도 역시 북한 체제가 안 변하니까 안 나아지죠. 그렇죠. 여군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전투병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뭐 행정이나 전투병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은 여군들을 데려다가 방사포, 해안포, 고사총 이렇게 궤도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전투 무기들을 여군이 다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통신병 이런 것들은 다 여군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영 생활을 똑같이 하고 규율 생활 똑같이 하고 훈련을 남군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눈을 떠서 5시 40분 기상에서부터 밤 10시 잠잘 때까지 모든 일과는 군인 일과랑 똑같습니다.
여군이라고 특별한 대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북한의 군인들이 쓰는 일과표랑 대한민국 부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하루 일과, 이거를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군에는 있는데 북한군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개인 정비 시간이 없어요. 밤 10시까지 모든 일과가 휴식 시간 10분 내놓고 시차처럼 맞물리도록 일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과를 진행하면서 조금 몸이 신체적으로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계급이 승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계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한 줄배기라는 초급병사가 있어요. 두 줄배기 중급병사, 세 줄배기 상급병사, 그 다음 대한민국 병장이 올라가는데 북한은 세 줄 지나면 하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부사관은 병사부터, 북한의 장교, 군관이라고 하는 장교들도 병사부터 모든 생활 다 시작합니다. 소위, 중위, 상위, 대위 가는데 우리 국군 계급하고 중간에 상위가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 영급 그 군관 있죠. 네, 영급 간부들. 네, 여기에서도 북한은 또 소자, 중자, 상좌, 대자, 중간에 상자라는 게 한번 들어갑니다. 계급은 내가 군복무 하는 데 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딱 입대해서 1년 지나야 한 줄 줍니다. 하사부터 중사, 상사 가운데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 그런 계급 환경에 따라서 하사로 제대하시는 분, 중사로 제대하시는 분, 상사로 제대하는 친구가 있는데 상사는 매 중대마다 1명, 2명밖에 많아봐야 3명. 그래서 같은 또래에서도 중사 제대하는 친구 있고 같은 또래에서 상사 제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는 훈련도 잘 못 참가하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승진, 입당할 때 이때 약간 제어를 줍니다. 그래서 더 잘했던 내 또래보다는 살짝 밀리게 되어 있죠. 조금 영양실조 와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다친 병사, 북한 군에는 결핵 간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걸려서 한 번씩 입원해 또 온 친구들은 그러한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군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나가니까 탄광마을, 농장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농사 짓고 탄광에서 그 탄을 주워오고 하면서 그 힘으로 단련된 친구들 있죠. 저희 여군 부대인데 농장에서 온 친구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하니까 산을 날다람쥐 같이 날라다녀요. 우리는 나무 요만큼 주웠는데 이 친구가 이만큼 주워오니까 갑자기 노동을 잘한다고 칭찬받기 시작하더니 아니 우리는 1년 지나야 한 줄 주는데 갑자기 2달 만에 포상처럼 한 줄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성과제. 대한민국 군인들 그 부조리는 가끔 뉴스에서 봤습니다. 부대에 가서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못 찾겠더만요. 북한군에는 군 생활을 진행하면서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조리라고 하지 않고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저희 군인들은 침대가 마다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매트리스를 마다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쌀을 털어낸 벽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다라스만 딱 깔고 놓으면 찌릅니다. 폭이 한 80에 1m 한 80짜리 마다라스에 벽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 두께로 벽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언제 쓰이냐? 부조리 할 때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분대장이 삽질하는데 눈치 없이 가만히 옆에 서 있었어요. 삽 줘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 잠 안 재웁니다. 마다라스 들어. 그러면 저희가 마다라스를 드는 방법이 있어요. 1m 80이잖아. 이거를 가운데로 손을 넣어야 됩니다. 누워있는 마다라스를 가운데로 손 팍 찔러서 딱 하면 얘가 절반 딱 꺾여요. 이걸 들고 산으로 3시간 뜁니다. 삽자루 하나 분대장 좀 일시켰다고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왕따라는 말이 있더만요. 근데 북한은 왕따라고 안 합니다. 거미병사라고 해요. 뭔가 이 군 생활을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 희열이 없는 군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화장실에 데려다가 못 나오게 가둬놓고 부세식 화장실에 냄새가 엄청 나는 네가 군생활 잘하겠다는 자신이 있을 때 나와라. 북한의 화장실은 자물쇠를 걸어버립니다. 그러한 부조리도 일어나고 엄청 많은 부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금방 입대했을 때 마다라스가 제일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통신부대다 보니까 이 통신 훈련을 하는데 이 통신이라는 것은 머리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 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주돈돈 하면서 이 부호를 받아야 되는데 독일식 부호를 먼저 입대한 선배들도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선배는 군복무 3년 4년 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를 밤에 잠
잠을 안 재우고 밤새 운동장 돌립니다. 한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암기를 해야 되고 훈련 잘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부대에서 저희는 그 자동보총에 청소할 때 쓰는 옆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있습니다. 큰 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름 그 걸레를 해서 안에 총신을 닦아낸단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잃어버렸겠죠. 근데 이건 완전 군사 무기잖아요. 이걸 잃어버렸다고 밤새 나가서 철봉에다가 가죽 벨트로 그 겨울에 잃어버린 병사를 묶어버려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울다가 정말 눈물이 막 얼어버릴 정도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거죠, 마지막에. 4-5시간을 매달아 놓더니 내려와. 어떻게 보충할 거냐. 그러니까 금방 입대한 병사가 모르죠. 내가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걸. 선배들이 알려줍니다. 옆에 부대에 가서 도둑질 해와라. 그래서 옆에 남자 부대에 가서 훔쳐다가 보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북한 요군 하게 되면 북한 요군의 인권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노출이 심하고 굉장히 이 요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10년이라는 집단생활, 요즘에는 7년이라는 이 군복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 요군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남자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에게 성적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군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흙으로 지은 막사 안에서 남군들이 와서 요군 엉덩이 그냥 발로 막 차고 요군 그냥 막 데리고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거기는 좀 많이 심한 곳. 저희는 군단 직속 사령부에서 생활함에도 그런 일들이 매 요군 중대마다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부대에서 재판을 한대요. 이소대 지휘관들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던 지휘부하고 한 건물에 있던 이소대 요군들이 줄줄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집으로 가는데 불명예 제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욱 놀랐던 것은 북한 군에는 펜으로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면 꿀보직으로 갑니다. 대열석이라고 컴퓨터로 이게 자동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서류를 글로 쓰다 보니 그럼 글을 누가 잘 쓰겠어요? 요군들이 잘 쓰죠. 이렇게 요군들이 가서 글을 쓰면서 대열석이 하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지휘관들한테 이 요군이 혼자 노출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밤에 들어와서 혼자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또 집에 갔다 오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3년 4년 지나 보니까 지휘관들한테 당하고 애 지우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4년 5년 되니까 갑자기 군관학교 갔다 오더니 장교 소위를 달고 나타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느 지휘관이 양심은 있는가 보다. 책임져 주네. 이게 북한군이에요. 북한에서는 거의 요군들이 군생활 하다가 불명예 제대가 그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에요. 정말 극소수에 정말 아파서 제대하는 군인 내놓고는 요군들은 대체로 남자 문제, 성적인 문제. 근데 가해자가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지휘관들은 제대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대 안 시키고 다른 부대로 조동시키고 요군들만 그냥 불명예 제대로 집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불명예 제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회에 나가면 군 생활에 오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경력서에는 어디에 이 꼬리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다. 회사에 어디 취직할 때마다 주요 간부들에게는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불명예 제대하고 온 그 여성들은 집으로 오게 되면 그 서류를 보지 못한 사회 민간인들도 제 불명예 제대에 왔대. 여자가 뭐겠어? 그거겠지? 이러면서 이미 지역에서 왕따, 회사에 취직해도 왕따. 굉장히 그 여성들의 이러한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아집니다. 북한 군만 받는 교육은 그 훈련은 그거죠. 수령에 대한 핵폭탄 정신. 그래서 북한 군에는 군인으로서 가지는 정신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는 신뢰를 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수령과 당을 위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청폭탄 정신, 핵폭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군복무 할 때는 청폭탄이었거든요. 수령과 당을 위해서 내가 총이 되고 폭탄이 되자 그래요. 실제 구호가 그래요. 총이 되고 폭탄이 되자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핵이 되고 폭탄이 되자. 스스로 자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병사로 만든다. 그런 정신을 북한군에서 유일하게 강조를 하고 세뇌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군이 간첩으로 훈련을 받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북한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병무청, 북한은 군사동원부라고 하는 곳에 도별로 군대 나가는 남군 남학생 여학생들을 쫙 운동장에 매일 아침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번호를 불러요. 자, 213 군부대, 213 군부대 갈 사람 이름 부릅니다. 방송으로. 그러면 혜령시 누구, 뭐 청진시 누구 하고 이름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딱 모이는데 유일하게 사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인상을 보면 굉장히 키도 안 커요. 근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날파람 있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군들을 보고 다니면서 딱딱 집어요. 근데 그 여군들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여학생들 갖다가 딱 찍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제 모란조간데 제 목란조래 뭔가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얘네는 방송으로 이름 안 부르니까 따로 데려가요. 그래서 1년에 3명, 4명씩 거기로 딱 데려가는데 그 학생들은 데려다가 1년 동안 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찰 교육을 따로 받는데 침투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한마디로 군인으로서 정찰을 잘하기 위한 체력적인 단련도 있지만은 여자로서 군 간부나 적 진지에 파견됐을 때 포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입부장해야 되고 거기에서 실제 뭐 대한민국 침투한다 그러면 한국말도 배워주고 일본 침투한 사람 다 갈라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영상도 틀어주면서 실제 가서 남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포섭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에 대한 걸 시험도 친다고 해요. 그때 이렇게 저희가 입대하려고 역시 군사동원부에 딱 모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이병헌 장동건의 버금가는 인물을 가진 이런 군인이 다니면서 또 딱 뽑아요. 제 뒷모습을 보고 데려가서 앞모습을 보고 딱 보자마자 손 펼쳐 송검사합니다. 101호실로 와라. 그래서 가니까 정말 이쁜 친구만 도에서 이쁜 친구 4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이쁜 친구들 뽑아왔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음악을 하고 예능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같이 그 해령에서 뽑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아버지 동원에서 물어보니까 외국인 초대소. 즉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반 외교 그 성원들이 아니라 무관들, 군 관련 무관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묘향산이나 금강산이나 칠보산 이런 중요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무관들만 접대하는 그 훈련을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성접대도 하는 곳. 그래서 집하고 연결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군복무 기간 거기에 그냥 자식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힘을 써서 거기에서 뺐죠. 거기서 제대할 때에는 시집 옷가라는 데를 보내요. 대한민국 침투를 위한 정찰병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또는 뭐 중앙당 간부들 주요 직책에 있다가 호래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챙겨줘야 될 이런 사람들을 비밀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여자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서 사진 하나 고르고 이 남자 사진 그냥 하나 골라서 그냥 국가가 결혼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중요 대학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걸 잘 아시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딱 2곳에 저는 안 가려고 굉장히 기피를 했죠. 당원이라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당원이면서 어떠한 간부직을 가졌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성분이 좋아야 된다, 뭐 줄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간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쭉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간부직이 있어요. 이것도 중앙당 요직이냐, 도 요직이냐, 시 요직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회사의 뭐 과장 이 정도는 당원이긴 한데 별 볼일 없는 사람. 일반 서민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당원 그룹이 저는 따로 있다고 보고요. 계층이 중요한 요직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옆에서 또는 어떠한 그 체제를 받들기 위한 도시군 단위의 기관에서 이 요직을 받드는 당원 계층은 따로 있다. 사실 군에 입대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GP, GOP라고 하죠. 북한은 민경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갔던 뭐 1군단, 2군단, 4군단 이 안에 민경부대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 중앙당 요직의 간부들 안 갑니다. 민경부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대 잘 마쳤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적들하고 맞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했다고 간부로 보내줘요. 어디 간부로 가느냐? 도시급에 있는 일반 계층의 간부로 가서 또 북한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중앙당급까지는 안 오죠. 근데 이 자식들이 요 민경부대에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유사시에 내 자식을 잃을 수 있다. 요 민경부대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서민의 자식들 있다가 무조건 대학 보내주거든요. 민경부대는 대학 가서 잘 맞춰서 또 이 중앙당 체계를 받드는 밑에 체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여군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국군과 전쟁을 한다. 정말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못한다라고 봐요. 청폭탄 정신, 핵폭탄 정신이라는 땅다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10년 동안에 군인들을 좀 잘 먹였어야 되는데 여군들 키가 1m 60이면 굉장히 큰 키예요. 굉장히 키가 작죠. 거기다가 10년 동안 그 잘 먹었던 그 에너지 진이 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방사포 부대에서 여군 5명이 그 방사포를 포를 끌고 갈 수 있는 차에 기름이 없어서 여군들이 질질 끌고 가서 해요. 그러면 포를 또 잘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탄이 없어서 2년에 한 번 사격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북한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앞에다 내세우기 위한 양적인 군대다.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뻔한 설명일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여군이야말로 자원을 해서 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정말 이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은데 자원을 해서 가서 땀내나는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그 여군을 볼 때마다 진짜 군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대마다 가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북한 여군은 제가 군복무할 때는 자원을 했고 지금은 의무제로 가는 것을 굉장히 여학생들이 기피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국가가 복지 환경을 잘 못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의무기간 안에 반발심과 나는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라는 표출도 못하고 묵묵히 그냥 그 군생활을 해야 되는 여군 이런 생활 환경조차 너무도 다르더라. 그리고 저는 북한 여군과 대한민국의 여군의 그 차이점 하면 자신감 부분도 다르지 않을까. 북한 여군은 어떻게 보면 군복무 한 3년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제대할 때 잘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제대할 때 제대짐을 얼마나 꾸려갈까. 내가 시집갈 준비는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여군은 멋있더라고요. 랭킹스쿨에 와서 북한 여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동안 제가 생활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 탈북민으로서 랭킹스쿨에 북한 여군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얘기하면서 제 지난 북한의 군 생활의 추억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